사이비 종교와 같은 종북적발의 정확한 공작 패턴이 이번 이인규 변호사의 회고록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지 사장을 물색합니다. 그리곤 이렇게 선택된 바지 사장을 민주화 영웅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된 바지 사장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선동부대를 동원해 반대 세력에 대한 황당한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선동함으로써 국민의 귀와 눈을 가려버립니다. 이런 전술을 통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면 권력을 장악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온통 붉게 물들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경우처럼 자신들의 비리와 무능으로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경우 바지 사장을 희생제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인규 변호사의 회고록을 보면 당시의 좌빨 언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잔인하게 물어뜯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믿었던 문재인이란 무능한 변호사는 노무현을 변론은커녕 잘못된 방향으로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리게 됩니다. 문재인이란 인물은 어쩌면 노무현의 친구로 가장에 접근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말이죠. 문득 어느 분의 말씀처럼 문재인이가 최연소 직파간첩일 거란 합리적 의심이 이 사건을 통해 더욱더 신빙성을 갖게 합니다. 왜냐고요? 문재인의 맘속에 존재하는 노무현이란 사람은 그저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바지 사장쯤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노무현의 죽음 뒤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자들은 죽은 노무현을 이용하기 위해 재단을 만들고 신격화해버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어서도 이자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런 패턴은 비단 노 전 대통령의 사례뿐이 아닙니다. 세월호 사고와 최근 이태원 사고 등 거의 유사한 공작 패턴이 이용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요?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더 이상 이들의 기만 전술은 성숙된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엔 맞지 않습니다. 그 예가 이태원 사고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자유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종북 세력들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박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우파에 기생하는 기회주의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환경을 만들고 국회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종북자빨 세력 박멸 특별법 제정 통해 전원 박멸해야 할 것입니다. 발빠른 뉴스 강수정 기자였습니다.